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수능이 이제 딱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줄이면서 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 답안을 작성할 때 유의점들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안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수정용 테이프로 해야 되고요. 또 OMR 카드, 이거 실수하기 참 쉬운데요. 간단히 체크만 해도 채점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주의하시고요. 답안지는 시험 마감 5분 전까지는 교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제 실력을 잘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입시계의 전설, 하나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여러분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들 또 모셨습니다. 먼저 합격을 향한 최고의 전략을 짜주실 분이십니다. 입시계의 히딩크, 일산 대진고등학교 혁신연구부장으로 계시는 서상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상원입니다. 수능이 2주 남았습니다. 결코 적은 시간은 아니고요. 건강관리하고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원하는 성적 얻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진학계의 폭풍 카리스마 인기 만점 선생님이시죠. 영동고등학교 윤상형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형입니다. 보다 내실 있는 진학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진학 상담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세 분의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예비 수험생들 대상으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는 수험생들 대상으로 정시 집중 상담도 해드릴 거니까요.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문의하실 분들은 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은 어떤 상담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1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미리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시군요. 자, 이번 1교시 상담과 분석은 윤상형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윤상형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꿈이 초등학교 교사라니까 더 반갑네요. 앞으로 같은 직종에서 근무할 날이 올 것 같아서 더 좋고요. 오늘 무엇이 좀 궁금해서 또 뭘 상담받고 싶어서 신청하셨나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저는 교대나 일반대 초등교육과를 가고 싶은데 지금 저희 성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또 교대가 아닌 서울 지역의 다른 대학을 나와서 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 지금 궁금한 부분 함께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참 똑부러지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상담과 분석 윤상형 선생님께서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내신 성적입니다. 2학년 1학기까지인데요. 국어 3.33등급, 수학 3.67등급, 영어 2.67등급, 사회 3.27등급, 그래서 평균 3.23등급입니다. 그 학년별 추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수영 모두가 다 1학년 1학기에서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로 넘어가는 그 학기가 거듭됨에 따라 성적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국어 B형 100분위 95에 1등급, 수학 A형 100분위 92에
2등급, 영어 B형 100분위 98에 1등급. 자, 사탐은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를 각각 3등급 맞았습니다. 네, 비교과 분석 볼게요. 예, 2학년 때 학급 회장을 역임했고요. 동아리 교내 신문 동아리 학보사라고 하는 교내 신문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45시간을 활동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이 그 전공과 관련돼서 멘토링 봉사활동을 적지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앞으로 좀 지속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방과후 학교 75시간 활동했고요. 모범학생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전형은요, 서울교대 초등교육과를 정시 일반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자, 한국외대 영어교육과를 정시 일반 전형으로 역시 희망하고 있고요. 자,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정시 일반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현재 이제 내신 성적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다소 우위를 보이는 학생이고요. 수학교과에서 조금 더 성적 향상이 필요한 학생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진로에 대한 명확성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울교대를 포함해서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인데요. 우선 윤상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토대로 좀 대화를 나누시면서 상담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 분석 진행하기 전에요. 그 성적이 학년이 거듭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특별히 그 공부 방법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냥 학년이 오르고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전보다는 성적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 앞으로 그 공부 방법이 조금씩 좀 고민을 하면서 성적 향상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이제 우리 학생의 그 교과 성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그 교과 성적이 평균 한 3등급대 되고 있는데요. 전 교과 성적이 좀 고른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영어가 상대적으로 조금 우수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그 인상적인 부분은 학기가 거듭될수록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는 부분. 네.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정시를 희망하든 수시를 희망하든 그 학생부 성적이 반영될 때 성적의 향상이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계속 살려서 지속적인 그 성적 상승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3점대 등급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대학에서는 학생부 성적만 가지고는 좀 경쟁력을 갖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모의고사 성적은 교과 성적에 비해서 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특히 이제 국어, 수학, 영어가 이제 모두 우수한 편에 속해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등급 컷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좀 부족하면 2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학은 92에 100분위 92를 맞고 있지만 현재 2등급이지만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이제 1등급까지 돌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인문계 학생이라 하더라도 상위권의 경우에는 수학의 어떤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요. 수학 공부를 조금 더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영어는 지금 가장 성적이 우수하고 우리 학생도 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인데요. 100분위 98은 안정적이다라고 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이제 3학년 올라가고 졸업생들이 같이 시험에 포함이 되고 나면 조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또 본인이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사탐 과목인데 뭐 아직 시기적으로 2학년이기 때문에 국영수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사탐은 아직 과목 선택이라든가 선정이 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은 좀 그렇게 뭐 절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좀 약한 과목이고요. 또 지금 선택 과목을 보니까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이 두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해진 거라면 조금 더 이제 내실 있게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본인의 적성에 가장 맞는 그런 과목을 정해서 조금씩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비교과인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비교과가 뭐 이렇게 좀 특별한 강점이 없습니다. 지금 학급 회장을 2번 역임했는데 학급 회장을 역임하면서 어떠한 활동들을 했다라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내주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이게 뭐 2학년이 다 끝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에 기록된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 그 서류상으로 그 대학에서 이제 뭐 심사를 하거나 사정을 할 때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담임선생님과 상의해서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뭐 특별하게 강점은 없지만은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초등교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 멘토 봉사활동을 3시간이라는 아주 작은 시간이긴 하지만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시에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연관성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조금 더 실시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 분명한 만큼 그 실천해 나가려는 의지가 참 분명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서울교대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윤상현 선생님께서 100m 달리기를 통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서울교대 합격 100m 달리기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신 성적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데요. 비교과가 약하다. 어쩌지 하면서 속도가 많이 느려졌습니다. 잘하지만 아쉽다.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아쉽습니다. 힘에 부치는 모습인데 80m에서 멈췄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떡할까요?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서울교대를 목표로 100m 달리기를 출발했는데 80m 지점에서 지금 멈춰 섰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남은 20m를 더 달리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근데 그나마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점은 아직 여유가 있어서 좀 다행스러운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선생님께서 80m에 멈춘 이유와 또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 지금 잘하고 있고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80점을 준 이유는 수시에서의 어떤 특별한 강점이 좀 없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성적도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비교과도 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에서의 경쟁력이 약하고 따라서 이제 정시에서 지금 현 상황이라면 정시에서의 이제 도전 가능성을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될 텐데 정시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커트라인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래서 그 서울교대 합격선에 비추어 봤을 때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80점인데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정시 서울교대의 일반 전형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시 일반 전형인데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금 2014 대입 기준으로는 실시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2014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단위는 초등교육과고요. 남자, 여자 모집 단위를 따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전형 요소는 학생부 17%, 수능 52%, 서류 10%, 면접 구술 21%. 그래서 수능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면접 구술이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수시와 유사한 형태의 전형 방법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전년도의 경쟁률은 1.78대 1로 그 교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좀 뭐랄까 좀 정해져 있는 편이고요. 또 그래서 다른 일반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수능 반영 방법인데요. 국어 A, B형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는 B형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탐, 과탐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고 두 과목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상위권 대학일수록 국영수의 수능 그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인데 지금 교대, 서울교대의 경우에는 내 영역이 고르게 25%를 반영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이 사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이제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어와 수학 중에서 하나, 아까 국어 A, B, 수학 A, B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없지만 둘 중에 한 과목은 반드시 B형을 선택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많은 그 중상위권 대학에서 사탐의 한 과목으로 제2외국어 한문을 반영하고 있는데 서울교대의 경우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수학 B형과 과탐을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 5%가 들어간다는 부분. 그래서 인문계 학생보다는 자연계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21% 들어가는 면접인데요. 어떤 특별한 내용보다는 이제 교사로서의 인적성 또는 소통과 융합하는 자세, 또 대학 수학에 필요한 능력 등 전반적으로 이제 교사로서의 어떤 자질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면접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반영 방법인데요. 전 과목을 반영하게 되고요.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데 교과가 50%고 기타가 이제 50%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50%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한 편이긴 하지만 그 학생부 100% 중에서 50%만 교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완한다면 학생부에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조금 더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사탐 과목의 백분위가 약하기 때문에 합격선에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사탐과 수학 성적 좀 약한 부분을 올려야지만 합격 가능성이 좀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영 비율이 4개 영역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탐 공부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학생부 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 모두가 좀 불리한 편이기 때문에 네. 수능과 면접 구술에서 예상 합격성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해야지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서울교대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주셨는데요. 그러면 서울교대 가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 어떤 점을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교대를 희망하고 있으면서도 교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사실 교사가 되기에는 초등교사가 있고 또 중고등 교사가 있는데 네.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대를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교대 아니면 초등교육과를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사범대를 나와야 되는데 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 조금 미세한 부분이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 교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중고등학교 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진로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교대와 이화여대, 한국교원대에 있는 초등교육과를 진학하셔야 되고요. 또 그 교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부, 수시에서는 학생부의 영향력이 좀 큰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부와 그다음에 수능, 그다음에 면접 이런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대신 이제 사범대의 경우에는 수시에서는 여러 가지 전형 요소, 학생부 이외에 논술이라든가 다른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정시에서는 교대에 비해서 학생부보다는 수능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부분. 네. 그래서 어느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정시 전형을 통해서 교대를 정시 전형을 통해서 진학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생부의 부족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면접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2015-16 대입제도 개선안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이제 대학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부분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제 학생부 영역이 조금 더 강조가 될 거고요. 또 수시에서의 논술의 중요성이 조금 더 줄어들 거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또 정시의 비중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가면서 우리 학생이 이제 사범대, 교대가 아닌 사범대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시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가 논술 전형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을 위해서 이제 교대 합격하기 위한 좀 보완점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봐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맞는 구체적인 좀 학습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전반적으로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좀 좋은 편이긴 하지만요. 그 사탐과 수학 과목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보다는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이제 학습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학인데요. 지금 100분이 92인데 100분이 92 정도 되는 부분, 그 모의고사의 어떤 그 성적표를 봤더니요. 우리 학생이 추론 영역과 문제 해결 영역 부분이 좀 약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명확하지만 추론과 문제 해결 영역이 좀 약하기 때문에 어떤 그 수학에서의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한 후에 문제 해결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사탐 영역인데요.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대 지원 시에는 다른 영역과 반영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3이 되기 전까지 사탐 과목을 명확하게 정하고 또 사탐 과목의 성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이제 국어와 영어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1등급이지만 3학년 이후에 등급 하락의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 학생이 뭐 공부를 덜 했다거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 외부적인 여건들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성적 확보에 좀 주력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우수한 성적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분명히 조금 더 불안한 영역 또는 모자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을 좀 올렸을 경우에 어떤 대학까지 또 지원이 가능할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현재 그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제 그 100분위가 368 정도 되는데요. 현 상황에서 한 2% 정도가 상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경인교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중앙대 영어교육과 정도에 지원할 수 있고요. 네. 한 3% 정도가 올라간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교대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5% 정도 이제 상승이 된다면 이화여대 초등교육과까지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우리 학생에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전형을 좀 추천드리면 정시에서는 이제 경인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한국외대 영어교육과를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보다는 정시에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정시 전형을 먼저 추천드리고요. 네. 한국외대 영어교육과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리 학생이 영어 성적이 가장 우수한데 영어의 그 반영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수시에서는 그 중상위권 대학의 어떤 논술 전형이라든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조금 이제 보완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어떻게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도움이 된 것 같나요? 네. 네, 계획이 좀 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목표를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1단계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은 정시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단계 중점을 둘 부분은 수시에서 특별한 강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시에서 영향력이 큰 수능 점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요. 3단계입니다. 목표 등급은 전 영역 100분위 96%까지 올리도록 노력하시고요.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교시는 정경원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에서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Q&A를 중심으로 한번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네, 자료 화면이 있으니까요. 화면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어가 A랑 B랑 유형이 나눠져 있는데 그게 만약에 통합된다면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2015학년도부터 사정관제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궁금해요. 네, 2015학년도 바뀌는 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참 궁금한 점이 많은 네.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수능 영어가 이제 통합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은 어떻게 통합이 되는 건지 좀 얘기를 네. 해주시죠. 네,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르는 고3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영어 시험을 A형과 B형, 그러니까 쉬운 A형과 또 어려운 B형을 대학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내년 201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A형과 B형이 통합돼서 통합형 영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때문에 우리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데요. 변화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201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시행될 통합 영어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듣기 문항이 22문항에서 17문항으로 5문항이 줄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반대로 이제 독해 문항이 23문항에서 28문항으로 5문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통합 영어 영역에서는 난이도는 영어 B형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려워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 통합된 영어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문항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은 이제 어떤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듣기 문항을 통해서 변별력이 좀 어렵기 때문에 듣기 문항수를 줄이고 지금 독해 문항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영어 시험에서
독해 능력을 통해서 결국은 변별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독해 문항과 관련된 지문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사안이 될 것입니다. 네, 독해 문제에 대한 그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질문이었었는데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아예 없어지는 것인가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학사정관 전형은 사라지는 제도는 아니고 명칭이 변경돼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해서 과거와 같이 1단계에서 서류 중심의 평가를 거쳐서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가르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되는 방식이고요.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뭐 많이 어려워하거나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다만 명칭이 좀 달라졌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변화가 있다 보니까 네. 없어지는 줄 알고 이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하던 학생들은 많이 당황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럼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입학사정관제 흔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명칭이 변해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준비할 것은 크게 보면은 교과와 비교과 영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과정은 교과와 비교과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뭐 교과만 강조하는 이런 시험이 아니고 비교과 영역도 충분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성적도 좋게 받아야 되지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이런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나 진로에 맞는 활동들을 어떻게 잘 찾아서 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거를 또 어떻게 잘 드러내느냐 하는 것도 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정적구체 합격연구소에서는 2015학년도 달라지는 입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과학 분야 연구원을 꿈꾸는 고1 학생 학부모인데요. 네. 네,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어머님께서 직접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딸 어떤 학생이다. 자랑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과학 분야 연구원이 꿈인 학생인데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꿈이 변하지 않고 계속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표가 예. 확실한 학생이군요. 네, 이번 예. 3교시 상담과 분석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어머니 서상원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서상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학생이 과학 분야 연구원 꿈꾼다고 했는데요. 평소 네. 과학 관련해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인가 봐요? 예. 예, 혹시 초등학교 입시와 때부터, 관련해서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일단은 1학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희망 대학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아야 될지 하고요. 이쪽이 목동 지역이어서 그 내신 따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모의고사 대비 내신이 어느 정도까지 최소한 등급이 나와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잠시 후에 제가 분석한 자료를요, 예, 꼼꼼하게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예. 네, 내신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우선 내신 성적을 보면요, 1학년 1학기 한 학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네. 국어, 수학,
화학, 생명과학 모두 3등급이고 영어만 5등급으로 내신은 비교적 높지가 않습니다. 평균 내신이 3.5등급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어가 100분이 91에 2등급, 수학이 92에 2등급, 영어가 좀 비교적 좀 좋고요. 98에 1등급, 화학, 생명과학이 3등급, 4등급입니다. 예, 6월과 9월을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국어는 조금 올랐는데 네. 수학이 좀 내려앉았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이 좀 많이 주저앉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도 한번 볼까요? 네, 비교과를 보면 수학과학 분야에 그 어머니도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부터 이제 굉장히 관심 많이 있었나 봐요. 네네. 지금도 이제 영재 교육을 받고 있고요. 동아리 활동이 아무래도 이제 수학 경시 논술반을 하고 있고 봉사 활동이 10시간이 있습니다. 예, 1지망은 연세대 화공생명공학부, 2지망은 서강대 화공생명공학전공, 3지망은 한양대 화공생명공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어머님께서도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내신 성적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좀 양호한 이런 학생인데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고1 학생입니다. 자, 우선 서상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토대로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분석하기 전에 어머님 네.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얼마 전에 2학기 중간고사 치렀을 텐데 예. 1학기에 비해 좀 잘 봤다고 하던가요? 얘가 중간고사가 어저께 끝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예. 수학은 1등급 나왔고요. 오. 나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제 시험이 끝나가지고. 예. 아주 예.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신하고 이 모의고사 편차가 워낙 커가지고요. 그거를 교과부터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국수형과 지금 내신 같은 경우는 3.5등급인데 희망대학이 지금 연대, 서강대, 한양대잖아요. 그러면 이 대학은 지금 전국의 최상위권 아이들이 지금 지원하는 그런 성향에 비추어 본다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따라서 내신은 수시나 정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 수업에 좀 충실하게 임함으로써 내신 관리에 좀 힘써야 할 그런 부분이 좀 첫 번째 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은 내신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우수한 편인데 모의고사도 지금 보니까 평균 보니까 한 2등급 선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학 탐구가 지금 굉장히 주저앉은 그런 상황에서도 전국 상위 한 6 내지 7% 정도는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좀 가능성이 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6월과 9월에 보니까 꾸준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만큼 등락폭이 크다는 것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내 활동 같은 경우는 교내 영재학급에서 이제 수학과학 분야에 영재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그 점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강점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약점으로도 평가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다른 학생에 비해서는 특별한 점으로 평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학과학에 있어서 특별한 활동 실적이 없다는 거죠. 하다못해 이제 성적이라도 좀 월등히 뛰어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약간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즉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 전공과 관련돼서 탁월함을 좀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비교과를 보면요. 제가 이걸 쭉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한테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과학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학생이 좋아하는 것일까 아니면 잘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좀 어머님이 좀 판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예, 봐서는. 중학교 때, 네. 예. 네. 중학교 때도 그런 영재 교육을 받았는데, 예. 그거 하면서 굉장히 애가 되게 좋아하고, 예. 목표가 뚜렷해졌거든요. 예. 진로가, 예. 예, 요 부분을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요. 단지 좋아하는 거 가지고는 대학에 어필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잘하는 것으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학생이 그러한 것을 즉 이제 앞으로 바뀌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러한 활동을 단지 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어떤 실적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활동이 있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실적이랄까요? 성과가 이제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연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100m 레이스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연세대학교 100m 레이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명확한 진로, 방향 잘 잡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수학과 과학, 영재 교육은 받았지만 구체적인 좀 실적이 없다 하면서 느려지고 있는데 성적 비교과 부족하다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70m로 멈췄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연세대를 목표로 이제 100m 달리기를 출발했는데요. 70m 지점에서 현재 이제 멈춰서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자, 서상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현재까지 보인 어떤 성과를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요. 또 연세대학교 합격을 위해서 우리 학생이 현재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이제 교과와 비교과, 그 다음에 교과가 수능까지도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일단은 비교과는 좀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교과는 지금 희망하는 대학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이 지금 1학년이고 그 다음에 모의 수능을 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달려갔다라고 평가는 하고 싶지만 아직 가능성이기 때문에 70m로 찍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현행 연세대학교에 지원을 한다면 어떤 전형에 지원할 수 있냐면 가장 적합한 전형을 보니까 서류 중심의 이 특기자 전형 자연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도 가능하리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전형까지 이 세 가지 전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뽑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좀 예측해 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연세대학교 일단 특기전형 자연계열을 보면 서류 전형으로 지금 1단계 서류 100으로 이제 일정 배수를 뽑고요. 우선 선발도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 가서는 심층연도 40을 반영하고요.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자, 전형 특징을 좀 보면요.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소서, 지원 자격 관련 서류 종합평가가 있는데 우리 학생은 충분히 이 자격은 되는 것 같고요. 이 전형의 특징이 수학, 과학 면접을 보는데 과학은 물화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과 영재 교육 그걸 잘만 활용하면 충분히 심층 사고 능력 평가에 응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2015학년도에는 실기전형으로 흡수 또는 폐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 논술 전형을 보면 올해는 지금 우선 선발로 70% 일반 선발로 30 하는데 내년에는 우선이 없어지겠죠? 일단은 최저 기준 자체가 올해는 지금 수비 1등급 플러스 과학 2과목 등급합이 3이었는데 굉장히 높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일반 최저 기준에서로 항상 수비 아니면 과탐을 끼워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학과 과학이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 보이고요. 전형 분석을 보면 연세대 논술 유형은 수학이 60점, 이 4문제 나오고요. 과학이 40점인데 올해가 이게 바뀌었습니다. 통합과학이 아니고 물화생지 중 택일로, 그러니까 한 개의 과학 영역을 잘하는 학생이 굉장히 유리할 것이고 올해부터는 지금 과학2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공시를 했고요. 자연계 논술은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 이를 바탕으로 한 현상의 이해, 그런데 출제에 초점이 있다는 점도 참고했으면 합니다. 네, 지금 연세대 특징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원하는 연세대 화공생명공학부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 그럼 보완하면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특기자 자연계열하고 논술 전형, 정시 전형 이 세 가지가 좀 적합할 텐데요. 지금 어쨌거나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서 학생부 중심의 교과 비교과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한 가지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선발이 없어지니까 일반 선발 기준만 적용되는 논술이 실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학생이 준비해야 될 것은 지금 부족한 내신. 아까 뭐 수학 같은 1등급 가능하다니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자, 그렇게 내신 성적 향상을 전제로 수능 모의고사 기복을 줄이는 것. 그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봐지고요. 수능 모의고사 특히나 수학과 과학은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이제 특기자 전형에서도 그렇고 면접에도 그렇고 논술에서도 이제 수학과학이 주가 되니까 그거는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일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정시 전형으로는 지금 우리 학생이 연대 화공생명공학부 합격하기 위해서는 4개 경력 100분이 한 388, 굉장히 높죠. 그런데 우리 학생을 갖다가 이 평가를 해보니까 약 한 366이에요. 한 22점 정도가 좀 모자라는데, 그러면 이 점수 가지고 현재 기준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판단해 봤더니 건국대나 시립대 정도 수준은 돼요. 그러니까 네네.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학생이 충분히 원하는 바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그러면 성적 말고 이제 비교과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스펙 쌓는다고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다가는 성적 다 놓치거든요. 그것을 하지 말고 교내 활동,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을 충실히 함으로써 내신 향상하고 모의고사 향상,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수능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현재 학교 내신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관리를 하면서 학교 교육과정 중심으로 어떤 활동 실적을 쌓아나가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추천대학과 목표 등급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학생의 지금 그 강점 약점으로 보면 국어가 지금 가장 약하거든요. 그래서 한양대 화공생명공학부 정시를 좀 추천해 주고 싶은데요. 여기는 지금 반영 비율이 국어가 10%, 수학이 40%예요. 수학이 좀 강점이 있는데 영어 30, 과학이 20이니까 우리 학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어나 이제 과탐이 좀 낮고 그다음에 영어 수학이 좀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리한 전형으로 봐지는데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는 여기도 한 380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학생이 366이니까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100분위를 한 5% 정도 좀 향상시킨다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나 쭉 보면 연대, 고대 거기까지도 거의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렇다면 그거보다 약간 낮은 서강대나 성대나 한양대까지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반드시 국어나 과탐의 보완, 영어나 수학의 그 기복 없는 점수,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등급은요, 지금 희망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국어는 적어도 2등급 정도, 나머지는 거의 1등급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학년 학생인데 막연히 사실은 100분위로 얘기해주면 그 감을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되는 학생 같으면은 난이도에 상관없이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원점수 확보가 좀 현실적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점수를 본다면 국어는 3점짜리 한 2개, 수학은 3점짜리 하나, 영어는 2점짜리 하나, 그 다음에 과탐도 한 2점짜리 하나. 그렇게 좀 해서 국어는 원점수 94, 수학 97, 영어 98, 과학 48점을 목표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언을 좀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네. 지금 뭐 가능성 많은 1학년이니까요. 오늘 이 조언들 잘 실천하고 또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연세대 진학을 꿈꾸는 고1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은 특기자 전형, 자연계열, 그리고 논술 전형과 정시 전형이고요. 우리 학생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내신 성적 향상을 전제로 모의고사 성적 기복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망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목표 등급은 국어 2등급, 수학과 영어, 탐구는 각각 1등급입니다. 원점수 기준 국어 94점, 수학 97점, 영어 98점, 과학 48점을 목표로 공부하세요. 대입 합격까지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어머님까지 이렇게 상담을 신청을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2명의 학생 상담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서상원 선생님, 또 윤상영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